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를 시작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있죠. 지난주 화요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셔서 어제 못 들었느냐? 그렇다면 YTN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 여러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는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유료 문자인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잊어먹지 마시는 곳이 YTN 신율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죠. 지난주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 양상. 이 부분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지금의 상황을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성일광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일단은 이게 소강 상태입니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갑니까? 네, 이스라엘하고 이란 상황은 사실 좀, 1회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소강 상태로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예. 네, 양측이 더 확전해서 전면전을 가는 것은, 여전히 양측이 피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일단 일단락이 되고, 또 미국과 주변의 유럽 같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양측이 서로 자제하도록 그렇게 다독이고 있는, 다독였고요. 그래서 아마 두 국가가 이번에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물러나자. 그래서 일단은 소강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1회전이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회전, 3회전 이어지면 이것도 우리한테 타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초로 진짜 전례 없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본토를 공격하는 이제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왜 제가 1회전이라고 했냐고 하면 이게 이제 1회전으로 그냥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레바논이나 시리아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이나 장교를 또 암살할 경우 그렇게 할 경우 과연 이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란의 대응은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350기 이상의 다양한 무기들을 동원해서 또다시 한번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서 조금 더 참으면서 이란이 키워온 대리 조직들을 이용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것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공격하면 그것이 세계 경제 유가라든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하마스나 아니면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아니면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를 동원한다면 기존에 하던 방식이므로 세계 경제나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겠지만, 이란은 이미 이번에 대규모 본토 공격을 하면서 사실상 전략을 바꿨다. 기존의 전략은 버리고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 혁명수비대 대원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해할 때마다 그에 대한 반드시 보복 대응을 하겠다고 지금 천명을 했기 때문에, 네. 과연 그것을 이미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는데 그 작전을 다시 버리고 기존의 어떤 전략적 인내로 갈 것인지, 그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200일이 다 됐고요. 사실상 지금 전쟁을 끝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마지막 남은 라파 지역을 반드시 이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고, 거기에 아마도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마스 괴멸이를 목표로 한 이스라엘 군, 그리고 나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박사님께서 그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인질들 다 풀려나야지 뭐 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직 인질들도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협상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만 협상의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은 양쪽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마스는 이번 협상으로 전쟁을 종결하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은 전쟁 종결이 아니라 일시 중단하고 휴전을 한 뭐 50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전쟁을 재개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 간 입장 차가 크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입장 차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인지 석방 가능성은 지금은 매우 낮다. 이렇게 더군다나 또 라파 공격이 사실상 시작됐기 때문에 하마스로서는 다시 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어쨌든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은 이란을 비롯한 중동 아랍 세력과의 갈등은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네. 요번 전쟁 양상을 보면 시아 수니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순니파들을 많이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네, 하마스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라크나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순니파 대원들이 만약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을 한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는 순니와 시아가 다 필요 없다, 다 하나다. 이제 이런 동일한 하나의 전선을 이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차라리 좀 이게 분열이 되면 이게 좀 난데 분열이 안 되고 시아 순위가 원래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게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게 큰아들 둘째 아들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렇죠. 시아 순니가 그죠? 예, 신학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이제 이것도 꼭 종교 때문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또 시아 순니 차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또 시아 순니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다라고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또 이용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시아파 수니파가 옛날에 사이가 무척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새 보니까 뭐 이스라엘하고 할 때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던데 그러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더 힘들어지고 미국도 이게 머리가 더 아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뭐 지금 중동 지역 내에 어떤 이 불안정한 요소, 특히 전쟁을 계속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요.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고 또 확전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나타냐후 총리도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나 요청 이런 것들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란은 특히 미국하고 지금 핵 협상도 포기했기 때문에 핵 협상이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미국이 어떤 협상 중재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미국이 저 이스라엘한테 야 좀 참어 그랬지 않습니까? 폭격받고서. 그런데 네네. 결과론적으로 안 참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이 350기 이상을 쏟아부으면서 본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착자이신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아이고 별 말씀. 예. 네, 억지력이 무너졌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란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본토 공격을 할 정도의 그런 용감성이 없었단 말이죠. 예.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란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번에 이란이 그걸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아주 기존의 전략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다시 이란에 대한 무너진 억지력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번 공격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어떤 대응 공격을 해야 이란도 다음에 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우리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할 태세가 돼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억지력을 무너진 억지력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거는요. 이 북한이 말이에요. 이 네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문제를 저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학습 효과를 이거 또 배우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다. 미국이 말렸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봐라. 우리가 뭘 해도 이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고. 하여간 어떻게 보세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억지력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이 지금 키워온 주변의 모든 대리 조직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갈등, 전쟁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헤즈볼라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대응을 안 하면 헤즈볼라도 그렇게 생각해. 저 봐라. 아무리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려도 이스라엘 대응하지 못한다. 글쎄요. 네, 그런 판단을 할 것이고, 이라크나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요. 예. 예멘에 있는 후티 세력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렸는데, 이란이 무서워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도 못한다. 더 공격해라. 이런 이제 나쁜 학습 효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도 또 당연히 이란의 공격에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번에 물론 사전에 이스라엘이 이란 그 공습하는 거를 미국에 알렸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미국도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그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교감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 섀도우 복싱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 공격한 것은 사실상 미국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수위 조절도 미국이 강력히 요청을 했을 것이고요. 그랬겠죠. 예. 네,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섀도우 복싱일 수 있지만 그 앞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전혀 약속 대전이 아니었다. 네, 왜냐하면 무려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예. 탄도미사일 하나에 폭탄을 지을 수 있는 양이 1,500kg입니다. 그러면 전부 한 60톤 정도 됩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약속 대전을 할 수 있나요? 예.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남부의 가장 중요한 공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고요. 예. 그러니까 99% 요격을 했다지만 탄도미사일은 이미 많이 요격을 벗어나서 통과해서 실제 타격을 입혔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쓴 돈이 무려 한 2조 가까이 됩니다. 방어하는 데 쓴 돈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비싼 비용을 들이고 이렇게 약속대는 할 리가 없다. 네. 근데요. 네. 그 약속대련이든 아니든 저는 그거 보면서 또 뭐가 걱정이 되냐면 북한이 말해요. 저거 봐라. 드론하고 미사일하고 섞어 쏘니까 이렇구나. 하지만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미국이 전부 함께 그 미사일 막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나요?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그런 미국과 영국, 프랑스, 요르단 국가까지 다 도와줬단 말이죠. 예. 만약 그런 국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다 요격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약속 대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네. 우리는 북한하고 가까운데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이 날라오는 시간 같은 거 계산해 보면 네. 우리는 아무리 주위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이게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더 힘들죠, 사실은. 더 힘들죠? 네, 더 힘들죠. 너무나 국경이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것을 바로바로 즉시 요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저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사님이 보실 때 솔직하게 네. 그 이스라엘이 99% 요격했다 그러는데 한 몇 퍼센트 요격했다라고 보세요? 저는 최소 90% 이상은 요격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측은 드론과 순항 미사일은 이미 100% 요격을 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유일하게 요격을 못한 것은 탄도 미사일 10여 발.
예. 그게 다예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그것이 맞다. 예. 굳이 이스라엘이 자기가 요격을 잘한다고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네. 저기 미국이 이번에 그 예산안 통과시켰죠. 이스라엘 지원 예산도 있고 대만,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예산을 다 통과시켰는데 이러한 예산안 통과라는 게 지금의 중동 정세라든지 이런 정세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거 좀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계속 전쟁 중단을 원하고 영내 안정화를 얘기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무기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예. 그거 상당히 이제 모순적인 상황인데 결국 뭐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이번에 법안이 통과돼서 또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에도 어마어마한 또 군사적 지원이 들어가는데. 결국 이제 미국이 중동 지역 내에서 안정을 원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주변 국가의 공격으로 해서 무너지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전쟁 중단을 외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해야 이스라엘이 또 추후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세력과 어떤 전쟁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무기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정쟁 상황에 따라서 유가가 출렁일 텐데 유가가 당분간은 그렇게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에 일단 이례전 무력 충돌이 끝났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어떤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 사실상 가자지구 전쟁도 벌써 200일이 다 돼가고요. 예. 내성이 좀 생겨서 유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또 헤즈볼라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전면전 가능성이 아직도 있어서 그 전쟁이 또 일어나면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요?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전면전 가능성이 있으면 전면전이 되면 유가는 또 출렁이겠나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나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만큼 그렇게 출렁이진 않겠죠. 거기도 옛날에 이미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2006년에도 전쟁을 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핵심 관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경제적인 파장을 제일 크게 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유가니까요. 예. 네네네. 아이고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의 성일광 연구위원이었습니다.